예, 안녕하세요. 토마토 패스 김동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기본적 분석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이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시장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의 실제 가치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교재 144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변수와 주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답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서로 거시경제랑 영향을 받는지 이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뒤에서도 이제 관련된 문제로 나오겠지만 주가는 경기의 선행지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수죠. 즉 뭐냐면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는 그걸 앞서서 이게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간 순서가 얘가 먼저고 얘가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나 다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GDP 발표를 보면 돼요. 아, 이번 분기 GDP가 올랐대더라 라고 하면 바로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주가 예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주가가 먼저 반응해요. 주가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가 먼저 반응한다, 상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하면 다음번에 GDP도 올라가겠구나. 뭐 대부분 그런데 언제나 현실에서는 반대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예상인 겁니다. 즉 경제 주체들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예상이 항상 맞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상도 틀릴 수가 있겠죠. 뭐 틀리는 게 다반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아니 경기가 좋아질 줄 알고 주식을 딱 샀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아니야.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라고 한다면 이제 막 이렇게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이게 변동을 항상 겪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모두 다 맞추면 이런 정말 유명한 점쟁이가 되면은 뭐 주식에서 재벌되는 거야 뭐 쉽겠죠. 근데 그렇진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2번, 4번, 4번도 다 맞는 문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성을 보였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통화조약파의 견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정 수준보다 통화량 증가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GDP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 주가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요거에 앞서서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견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GDP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물가만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 미리 예측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주식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반응하면 이미 한 타임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한 걸음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이제 통화량은 누가 결정합니까? 통화량을 늘릴지 줄일지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만약에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회의 결과가 나와야지 통화량이 늘지 줄지가 이제 공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그거에 앞서서 이미 사전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한국은행이 분명히 통화량을 늘리는 결정을 할 거야라고 미리 지레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예상을 하게 되면 실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베팅을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주가는 예측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에 아직 그러니까 수요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요일 아직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여기서 통화량을 늘릴지 줄일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경제 주체들은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내일 금융통화위원들이 요 통화량을 늘릴 거야라는 걸 예상하게 되면 이때부터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뚜껑을 열어봤더니 목요일 날 10시에 진짜 통화량은 늘리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냐? 아닙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내 예상이 맞았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주가는 원래 요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걸 미리 베팅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간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좀 빠지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면 이거 2번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은 통화량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면 앞서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미리 예측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보 보고 이거 어떤 거시경제 지표를 받아들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한 타임 늦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량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서로 이렇게 반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4번도 맞는 문장이죠. 자, 부존 자원이 많은 국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 부존 자원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가 상승하게 되면 뭐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렇게 부존 자원이 많은 국가들의 일반적인 주가는 상승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넘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15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40페이지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굳이 막 일일이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교재라든가 단순한 암기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좀 문제 풀이가 필요한 뭐 계산 문제라든가 요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그 15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ROA랑 뭐 자산 회전율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매출 순이익률 이거 얼마가 되겠느냐. 근데 뭐 계산 문제라서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 공식만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ROA 그 뭐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매출 순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매출 순이익률 곱하기 뭐죠? 바로 총 자산 회전율. 요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ROA구나라는 이런 기본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요 공식을 숙지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다른 시험 뭐 굳이 요 시험 말고도 공식 외우는 거야. 뭐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다 중요한 공식이 그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가 4%래요. 4%. 얘가 지금 이제 ROA가 4%인데 총 자산 회전율은 얘가 이제 0.5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ROA를 보시는 것처럼 10%로 이제 늘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0.5가 되니까 얘가 이제 얼마가 나와야지 얘가 10이 되겠느냐. 이거는 뭐 누구나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얘가 10이 나오는데 0.5 곱한 게 얘가 10이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매출 순이익률은 20%가 이제 나와야지 이 경우에 ROA가 이제 10%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이 기본 공식 하시게 되면 요 답을 푸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문제 정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본 분석에서 각각의 요놈들이 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니까요. 우리 잠깐 앞으로 넘겨주셔가지고 교재 15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재무 비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RO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무제표 기본 구성 항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T차트를 구했을 때 여기는 자산이죠. 자산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기본 자기 자본이 있겠죠. 장사 미천, 그러니까 그 주주들 그 납입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 부채 이렇게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는 당연히 자산으로 측정할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의 덩치 중에서 기업의 오너들, 주주들이 되겠죠. 주주들이 실제 출자한 돈, 장사 미천은 이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의 돈이고요. 그럼 이 중에서 실제 투자한 돈 얘는 자본이니까 이 자본, 투자한 자본 중에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 이 비율이 이제 ROA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ROA가 한 3%밖에 안 돼. 근데 은행에 돈 맡기면 4%를 줘요. 그러면 이거 누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거로 이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익이 3%밖에 안 나와. 근데 1억을 그냥 은행에 맡기면 그냥 4%가 나오게 돼. 얘는 뭐죠? 은행에 돈 버는 것보다도 못 번다라는 얘기입니다.